안녕하세요. 부동산 상품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월세 상승 효과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했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 대흥동과 성동구 성수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긴 한데, 뭐, 요런 날씨에 또 임장활동 하시기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말 기간 동안에도 임장활동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지역들의 좋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좀 희소 가치가 좀 높아서 뜰만한 지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임장 활동을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역시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뭐 사실 거의 뭐 강남 3구 기준부터 해서 뭐 용산부터 그리고 마포 이런 라인들 고공행진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탄부터 해서 뭐 용인이다, 동탄이다, 기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또 분위기가 이렇게 또 한껏 달아오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너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호황인 그런 막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시장에 나까지 같이 뭐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조금 좀 컴다운 하시고 좀 냉정한 그런 판단을 좀 가져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임장 활동은 좋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건 상당히 또 좋은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한 발좀 뒤에서 조금 더 좀 크게 좀 나무를 보지 마시고 좀 숲을 보시는 형태로 앞으로 좀 분위기도 조금씩 한 번 정도는 짚어 가 보시면서 매매든 투자든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세워 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세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어서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월세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짚어보게 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 강의 내용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월세가 또 다시 지난 작년이죠. 작년 2월 달, 3월 달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여파들 제가 또다시 뭐 이런 얘기를 좀 꺼내고 싶진 않은데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전세 물건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제 유독 매매보다는 조금 기다리자. 전세는 조금 불안해. 그러면 어디? 월세밖에 답이 없죠. 월세로 많이들 몰렸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월세가 막 없을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떨어져 있는 전세 가격들로 인해서 물론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지역들 또는 뭐 그런 다세대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가셨는데 아파트도 많이 가셨죠. 근데 이제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런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런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곳들을 많이들 찾으셨어요. 지금은 전세보증보험들보다는 뭐 KB 시세를 좀 확인하시면서 그 수준에 맞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불편함 없이 또는 뭐 불안함 없이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좀 월세 시장이 또 갑자기 이렇게 또 대출 규제들로 인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체감하는 내용들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 가을 시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시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지만
사실 이 여름 한여름이나 한겨울보다는 봄철, 가을철에 이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이사철 시즌에 맞춰서 하필이면 또 이런 시기에 네, 금감원들과 또 이런 금융권의 은행들이 서로 간에 조금 이견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또 이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가 국민들이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월세 너무 비싸, 너무 올라갔어요. 근데 물건도 없어. 예. 그런데 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또 있다 보니까 갈 수 있었던 사람들도 못 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내 수준의 현금이 충분한 사람들만 전세를 갈 수가 있는 시장이거나 또는 현금 자체가 좀 풍부한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좀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 집 마련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또는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주택이 하나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좀 규제를 하는 형태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전무후무하죠. 예. 제가 살았던 뭐 지금 40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아요. 월세들 그 이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전에 우리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던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지금 현재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강남 3구와 동작구, 마포구 그리고 성동구 일대 요 일대를 제외하고는 이전 최고가를 아직은 경신을 하거나 또는 뭐 100%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막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지역들 위주로 실거주민들 이런 분들은 좀 많이들 가시길 좀 희망하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사는 지역들만 계속 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부 지역들이 견인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견인하는 그 안에서 그 외곽에 있는 지역들, 외부에 있는 지역들마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조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실거주자라든지 또는 무주택자, 내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도 규제가 된다 한다. 뭐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었는데 이제 스트레스 DSR 시작이 된다면 9월부터 시행하죠. 요게 2단계가 진행이 되고 내년에는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3단계 진행이 되면은 지금보다 대출이 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서울의 웬만한 가격대들 아파트 또는 웬만한 지역들의 집을 보더라도 이제는 뭐 대출 자체가 3, 4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그런 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못 들어가는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제가 2022년도 보세요. 2022년도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 때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거래량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던 지역들 위주로 갈아타기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셔라라고 많이들 말씀드렸던 데가 요 구간이에요. 그죠? 제가 그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뭐 저도 신이 아니니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자면 그 데이터는 거의 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월건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월세 가격 지수가 91이었던 부분들이 지금 100을 넘어서 116 상당히 고평가 구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월세 가격 지수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 집이 없으면 임대밖에 못 가는데 뭐 어디 길바닥에 잘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비싸든 안 비싸든 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론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품들은 있겠지 뭐 전세 상품들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월세도 오피스텔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뭐 금리까지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9월에 뭐 미국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또 분위기가 또 나타나긴 할 겁니다만 뭐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찌 보면 네, 이 시장에서 가장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DSR 대출 규제 받아서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 현금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중에 지금 현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서 근데 비싸더라도 사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받아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일부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그런 형국이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데 하다못해 이런 월세 가격 지수라든지 또는 전세 가격 지수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사상 최고 지금 나타내고 있죠. 전세 자금 대출 막히자 저 월세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을철이다 보니까 전세 자금 대출 지금 현재 8월 말부터 막히기 시작했고 일부 은행들은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KB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2금융권을 제외한 1금융권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이들 대출 규제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또 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정말 하필이면 내가 왜 이 시기에 또 이사를 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내가 그러려면 내 집을 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뭐 시세를 자극하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월세 지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월세가 높아져서 전세로 전환하기 시작한다면 전세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전세 대출이 규제가 진행이 된다면 또 뭐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사야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사게 될 것이고 주거가 좀 불안정하다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연립 다세대 지역별 매매를 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또 최고 경신을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다세대 대체제죠. 아파트의 대체제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요즘에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전 데이터로만 말해요, 그죠? 네, 항상 제 내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만. 자 보시면 2023년도 작년 7월부터 해서 가을 시즌이 좀 지나서 조금 하락폭을 이뤄졌던 부분들이 지금 2024년도 들어서 지금 보세요. 네,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죠. 네, 기울기도 높아지고 있고 전세 사기에 정말 태풍 같은 태풍이죠. 태풍 맞았던 이 빌라 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땅값이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값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시공비, 예, 집을 만들려면 시공이 필요하죠. 그런 시공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시장에 녹아들기 시작한다면 변화는 없고 땅값은 올라가고 예, 고정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오는 분양가도 지금 아파트 분양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시장들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6월달 이어서 7월달 매매 거래량 지난해 대비했을 때 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7%면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이죠.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 예, 무섭습니다. 아파트 못지않게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거래량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거래량. 이거 무서운 거예요. 거래량 그죠? 세 번째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가격 하락 또는 네, 공급 절벽의 상황들이 지금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아파트 시장뿐만이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시장 또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가 더 심했다. 더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집 공급이 없죠. 물론 아파트에 비하면 뭐 공급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파트의 거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빠른 공급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 9개월, 10개월 정도는 걸린다. 뭐 이게 뭐 붕어빵 찍듯이 뭐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의 대체, 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줘야만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자금에 대한 그런 네, 원활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줘야만 주택 시장도 조금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파트만 아직까지는 조금 네, 좀 편해지고 있는데 빌라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규제가 조금은 불안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빌라 시장도 공급이 많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입지 여건 좋은 재개발 예상지들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예상지들, 이런 예상지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고 사랑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지역들 물건이 있나요? 요즘 물건 없어요. 그런 지역들은 주택수 미포함 금액과 면적의 거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요 지난해 대비 27% 증가했다는 이 수치 있죠? 요 수치가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아파트값 너무 비싸졌어. 그리고 이제는 공사비도 비싸졌대. 그 분담금도 많이 들어가죠. 앞으로 나올 추가 분담금도 더 우리가 예상보다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야 뭐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 해서 뭐 8억, 9억 뭐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일반 분양 제 돈 주고 다 사는 거다고. 거기에다가 일반 분양이 안 되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가격에 주고 플러스 알파 웃돈 주고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한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시고 재개발 될 만한 지역에 그냥 묻어두시면 돼요. 그게 가장 싸게 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반응, 이런 뭐 시세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치솟는 금리, 뭐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솟는 금값, 뭐 집값, 뭐 금리 올려도 집값 상승세 못 잡아요. 네, 못 잡습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심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의 여파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은 한 발짝 좀 뒤에서 조금은 사그라들 때 좀 보시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다면 조금은 사그라드는 그런 조정장이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장을 좀 노리시고 뭐 항상 뭐 천년만년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제가 항상 늘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파동이 있게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일시적인 집값 브레이크.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집값 브레이크가 일부 잠깐 뭐 걸리긴 했지만 미국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고 한 얘기죠. 그래서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동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전세 사기 불안감 여파는 이제 결과적으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시작했고 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파트 대체제가 뒤따라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살 것이냐 아니면 대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살 것이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 아파트 건축 가능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어디?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빌라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은 공지가 없죠.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될 수 있는 지역들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다섯 번째 대출 규제 시행이 되어도 강남 3구 거기다가 플러스 마용성 집값 잡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장기로 계획을 좀 두시고 부동산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가 앞에서 제가 언급되었던 얘기입니다. 항상 오르진 않아요. 조금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시장을 좀 기다리셨다가 규제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시장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가뜩이나 활활 타오르는데 나까지 같이 뭐 불나방처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 통화량 좀 증가되는 것들. 사실 또 M2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죠. 특히나 이 코로나 시즌에 굉장히 많은 통화량이 증가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외화 자본이 들어왔을 IMF 이후에부터 M2 통화량의 증가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의 지준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시장의 통화량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통화량은 엄청난 수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 뭔가를 뭐 바닥을 4억짜리가 지금 10억이 갔는데 다시 4억 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진 뭐 일단 집값을 하락한 부분들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평 3, 4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서울 특히나 또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들 있죠. 이제 국평도 15억 시대가 이제 한껏 다가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 20억, 30억이 넘어가는 그런 시즌도 많이 있는데 서울의 아파트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가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하시고 내가 지금 뭐 20대, 30대라면은 얼마든지 시간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나는 시간에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을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좀 살펴보니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 지역들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이미 예견이 된 일이죠. 게다가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수요를 억제할수록 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앞으로 비춰질 것 같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주거 불안정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로 주춤했던 빌라 시장에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서 비아파트 세제 혜택에 대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런 점들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로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비아파트 이런 빌라 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들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5,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선입니다. 네, 1호선 이외에도 도보거리에서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2호선과 GTX 비노선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럽니다. 신도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구로구 안에서는 가깝적 영등포구에 붙어 있는 경계지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예상되는 지역은 뭐 이런 라인들 구로는 워낙에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뭐 어디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안에서 랜드마크가 어디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랜드마크를 좋아하니까 그죠? 저 또한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신도림동 라인들도 뭐 구도심 라인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라인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신도림뿐만 아니라 구로구 라인들도 뭐 초중고 관공서 인근에 노후지가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구로역 여기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백화점 라인들 가까이 있고요. 주변에 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편의시설 가깝고 다 좋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요 철도부지 있죠. 요 철도부지가 나중에 분명히 이전을 해요. 저기가 바로 중공업 지역인데 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요거 나중에 뭘로 만들어질지 제가 예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저기 분명히 철도부지가 이전하게 됐는데 저 좋은 정말 이 노른자 땅에 뭐가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과감히 뭐 주택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자리가 대형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GTX도 가까운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신도림만 바로 옆으로 좀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 보더라도 백화점부터 신도림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들을 다 같이 이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도림천도 있네요. 그죠? 예, 여기 도림천. 천변도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서부 간선도로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앞으로의 이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간선도로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거에서만큼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간선도로망이 가까운 것을 좀 위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뭐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많이 있죠. 예, 그런 간선도로망들이 가까이 두고 있는 지역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구로는 GTX 신도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면서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아래쪽으로 쥐밸리 라인들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이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업무 배후 주거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구로역이 무슨 역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1호선입니다. 그렇죠? 1호선인데 용산역이 1호선이 있죠. 그래서 용산역까지 지하철로 몇 정거장? 6정거장. 6정거장이면 12분. 네. 서울 안에서 용산까지 12분 만에 가는 데가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용산의 업무단지 라인들과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 GTX까지 생긴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서쪽과 동쪽 라인들을 굉장히 빠르게 다닐 수가 있는 고속교통망까지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업무지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 보셨을 것이고 주변에 편의시설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입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붕과 지붕이 많이 붙어 있고 도로폭이 너무 협소해서 소방차 하나 다니기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도로가 구성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축이 없어요. 그죠? 새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거의 30년 건령 자체가 30년 이상 되어 있는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발음이 자꾸 이상합니다. 자, 일단은 극심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어. 엄청 오래됐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30년 이상 되어 있는 것들이 새빨갛죠. 자, 그런데 역세권 1구역을 보시면은 전부 다 빨갛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30년 거의 가까이 되거나 30년 넘어가 있는 건령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다. 역세권 범위 반경 350m 이내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350m가 뭐예요? 250m로 들어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역세권 재개발도 가능하고 면적과 크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노후도라든지 접도율, 호수밀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신속 통합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지역이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50.8%,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건축물 비율 35%, 이거 두 개 합쳐지면 몇 년 안에 8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요하겠죠. 뭐가?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50% 이상의 가능 동의율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상되는 세대수는 2,500세대. 서울 한가운데 또는 이렇게 업무지들이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초대형 주거단지가 생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땅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2,500세대 나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토지주가 410명밖에 안 되네.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비례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좋다. 받을 사람들은 많이 없고 새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가?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겠죠. 노후 높아요. 구성비도 높고 면적 상당히 높고 크고 넓고 지하철 바로 앞에 있고 영등포 가깝고 주민설명회를 1차뿐만이 아니라 3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의 호재까지도 있죠.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GTX B노선 라인입니다. 송도에서부터 여기 평내, 호평, 마석까지 이어지는 곳이긴 한데요. 중간에 갈아탈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C노선도 갈아탈 수 있고 A노선도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GTX 노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크다. 중요한 건 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생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언젠가 생긴다는 거. 그냥 계획 단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구로 역세권 재개발 및 신속통합 재개발로서의 임박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풍부한 업무지구 라인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시켜 드렸죠. 자, 그래서 임대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실 걱정 없겠죠. 호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개발 또는 재개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지역이니까 구로구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5,500에서 3억 6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8,500 정도의 전세 금액 플러스 이제 뭐 한 20만에서 30만 원 정도의 반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금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지금 한 1억 7천 정도 금액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구로역 지금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나가는 분홍색 라인들이 전부 준공업 지역인데요. 과거에 이 구로구는 대부분이 뭐 공장지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준주거 지역들이 중공업 지역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노후화된 이 중공업 지역을 최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좀 이렇게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혜택들이 부여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하철 노선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1호선 구로역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에 신도림역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2호선 그리고 앞으로 GTX B노선이 지나갈 예정이고요. 구로역에서 여의도나 용산 그리고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등 다양한 업무지구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강변북로나 성산대교 등이 가까워서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굉장히 수월한 입지이고요. 홍대, 상수동, 신촌, 이대 등 여러 상권들이 모여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마포 왔습니다. 마포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들 있죠. 간선도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다.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있으면 뭐가 좋다. 상권들이 좋다. 그리고 업무지 라인들 가까우면 좋겠죠. 임차 놓으시기에도 공시 걱정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지고 있는 지역 바로 마포구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내부 수안로를 라인을 타고 가다 보면은 강변북로와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을 수 있겠고 길 건너서 마곡지구, 여의도, 좌측으로는 상암동 DMC, 우측으로는 어디? 용산이 가까운 지역이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의서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벌스 이미 입안 신청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완 단계에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역 지정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발 동의서 받고 있다. 좀 됐죠. 여기도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길게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 마찬가지로 조금만 좀 멀리 보면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 지역 안에는 아파트는 거의 없고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다.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지역에서는 이 정도 크기가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여기도 상당히 구역이 크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습니다. 임차 수요 많은 곳이고 직주 근접성 있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가자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률은 지금 현재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미만 정도의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투자 시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 주택수 위포함 등등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주가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 500%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받는다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500% 정도가 용적률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한 2,500여 세대 정도가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완성 시에는 그 정도의 규모로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곳이다. 50% 이상의 동의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2반이 들어갔다라고 했죠. 사전 검토 단계에 지금 현재 다다르고 있고 지금 현재 수준이 절차가 그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1.5룸의 굉장히 지분이 큰 연립주택입니다. 오래된 주택이고요. 하지만 내부 리모델링이 싹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새 놓으시기에 걱정 없는 정말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시세를 가지고 있고요. 1.5룸의 대형 1.5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월세가 10에서 20만 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안고만 투자하신다면 실제 현금 필요하신 부분들은 1억 3천에서 4천 정도 필요한 금액 되겠습니다. 네, 성산동 함께 만나봤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한정거장이면 상암 DMC 업무지구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는 용산 업무지구로 이동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한강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난지공원이나 망원한강, 양화 한강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는 점 체크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5억 3천만 원 선입니다. 자, 이곳 대흥동에는 마포구의 시세를 이끄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거에 대거 포진되어 있죠. 재개발 시 자연스럽게 좀 대장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포예요, 그죠? 네. 자, 일단 대흥동 다세대 주택이요. 여기는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에 관심을 좀 보시고 볼 만한 지역이다. 대흥동 조금은 서강대 쪽 인근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강대에서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대흥동입니다. 염리 4구역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면서 아무래도 마포 지역에서 염리 4구, 염리 5구역 공덕 라인들에 걸쳐 있다고 한다면 마포의 거의 중심부 중에 중심부죠. 그래서 마포 중에서도 대흥동은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에 속한다. 마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또 상당히 커요. 예, 규모가 엄청 옆으로 길기 때문에 마포가 거의 용산과도 인접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과도 인접해 있고 여의도도 길 바로 아래 내려가 보면은 바로 여의도도 상당히 가깝고 이래서 교통이면 교통,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 업무지들이 상당히 또 대형 업무타운들이 주변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트럴파크 이런데 제가 참 30대 때는 많이 갔는데요. 네, 이제는 못 갑니다. 그죠? 갈 수는 있겠지만, 자 일단은 연트럴파크도 가깝고요. 가보시면 사람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홍대 거리 모르는 사람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 이 홍대 거리 조금만 넘어오면은 H 멀티몰부터 백화점 등등 거기다가 이제 골든 타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 병원들마저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 하면은 국내 거의 탑 아니겠습니까? 그런 라인들도 가까이 두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 지역 되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있네요, 그죠? 홍대 입구 지하철역이 라인들이 기본적으로 경의중앙선 거기다가 공항철도 2호선 있고요. 그래서 참 좋아요.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쪽 라인으로 이렇게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이제 공덕도 있고 용산도 가깝고 충정로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역세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자, 이 지역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한 곳들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재개발에 대한 이슈를 항상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도 5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요. 염리 5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5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요. 공덕 5억 넘겠죠, 당연히. 청파, 용산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도화동은 여기 거의 넘사벽입니다. 요즘 한 7억 정도 달라고요. 투자 금액만. 그죠? 신수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도 한 3억대 정도 필요합니다. 대흥동이에요, 여기. 그죠? 염리 4구역과 5구역이 맞닿아 있는 지역. 지하철역은 2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 라인으로는 이제 공덕역, 대흥역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로는 2호선, 아래로는 6호선, 그리고 환승한다면 5호선 라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일단은 용산에 가깝다라고 하는 지리적 장점이 상당히 포지션이 강한 쪽 라인입니다. 마포 중에서는요. 공덕 가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염리 4구역, 대흥 5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현재 5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얼마 정도? 여기는 한 3억 정도.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격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개발되었을 때 나의 수익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에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됐었던 지역이니까 이 지역들 지금 다시 재신청을 했고 보완 단계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동의율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참 이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런 동네들처럼 좁습니다. 좁고 참 재미난 그런 동네들이 많아요.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자, 대응 5구역 토지거래 허가제가 올해 3월 21일부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적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1000세대급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포권 사업 중에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아파트 값이 비싸고 세대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조합원 수는 적다. 동의가 너무나도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투자 비용이 합리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액대가 3억 정도의 언더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공실 걱정이 없어요. 왜? 아현뉴타운 재개발됐죠? 지금 아현뉴타운, 이 아현뉴타운도 거기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대학가들은 그대로 있는데 주변에 하숙할집 또는 이렇게 원룸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어요. 이런 곳에 새 집이 원룸 또는 1.5룸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자, 주택수 미포함 가격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액은 1.5룸 5억 3천 정도의 지역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싸게 가 있습니다. 왜 쌀까요? 주변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새 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3억 3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대형 5구역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을 순환하는 노선인 2호선, 그리고 용산이나 공덕, 상암 업무지구로 이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6호선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근처에 명문대학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서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다음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뚝섬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32.25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네, 성수동은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이죠. 핫플레이스는 물론이고요. 유명 기업의 사옥들이 몰려 있어서 직주 근접을 하기에도 용이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머, 성수동 왔습니다. 그죠? 네, 성수동 엄청난 지역인데 여기 참 나오기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죠? 성수동 노량진에 이어서 정말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 요즘 성수동 정말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많이 없다. 아쉬움이 남는 그런 지역이죠. 지금 성수동 1지구에서부터 4지구 라인들까지 투자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순수하게 피만 10억이 넘어요. 10억. 정말 억소리 납니다. 웬만한 아파트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 지역 성수동 중에 제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성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핫플레이스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간선도로망도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옆에 붙어 있죠. 이 얘기는 중랑천이 바로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강변북로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강변북로 있습니다. 당연히 대교 하나 넘어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올림픽대로 탈 수가 있겠죠. 너무나도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용이한 점이 많죠. 성수동 주변에 이렇게 대학교 학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은데 이뿐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수동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지. 그죠? 저녁 시간만 되면은 그냥 전부 다 웨이팅이에요. 그죠? 먹으려고 하면은. 그죠? 그런 동네가 성수동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업무지, 자급자족이 돌아가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대학교 학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정말 풍부하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고 하는 거. 자, 거기에다가 강남도 바로 넘어가면 압구정, 이런 라인들, 청담 압구정 라인들이고요. 잠실 업무지구와도 너무나도 너무 가깝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도심 업무지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라인들과도 물론 가깝겠죠. 그죠? 2호선 하나 타고 가더라도 서울을 순환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입지는 100점 이상 120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 성수동은 보시는 것처럼 왜 이 지역이 그렇게 비싸냐? 여기 중공업 지역이에요, 전부 다. 보시는 것처럼. 성수동 이렇게 살짝 푸르스름하죠. 여기가 다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용공업 지역이 아니고 일반 공업 지역도 아니고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나올 수가 있는 곳이다. 물론 주거용으로서는 250에서 300%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2종 땅, 3종 땅에 비하면 당연히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땅의 효용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자, 숙박시설, 다양한 용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숙박시설과 아파트 건축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도는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렇게 푸르스름한 성수동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네. 그죠?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런 지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들이에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굉장히 또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공원들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지금 지하 사업이 일부 구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는 하계 IC에서부터 지금 중랑 IC, 군자 IC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 IC, 삼성동 라인들까지도 지하화되는 부분들을 일부 진행하고 있으니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얼마냐? 투룸인데요. 일단 투룸이에요. 5억 원입니다. 새 집 아니에요. 새 집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새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임대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금액이 지금 나타날 수가 있겠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정말 성수동의 마지막 남은 주택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투자금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투자할 수가 있는 성수동 되겠습니다. 성수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내에서도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이고요. 성수대교만 건너면 압구정이나 청담으로 진입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게다가 동부간선도로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강북 진출입이 수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술세권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죠. 슬리퍼를 신고 걸어다니면서 맛집이나 카페, 문화시설, 의료시설들 모두 누려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